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최석진이 만든 책, 수학책 구수략에 들어있는 방진이죠. 그래서 9 곱하기 9 방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다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내용은 최석진의 마방진이 현대 어떤 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반도체 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도체 칩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들어가고 나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호들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접속시키는 기술이 중요하겠죠. 버퍼링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까 언급한 최석정의 9 곱하기 9 방진으로 인해서 최석정은 반도체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재미난 상상을 해볼까요? 지금 가로줄에 9명, 세로줄에도 9명, 총 91명의 조선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보면 조선시대 9개의 야구팀인데요. 즉 1번 팀이 양반입니다. 2번 팀은 여성팀, 그 다음에 농민팀 해가지고 9번 왕팀까지 모두 9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1번 포지션, 2번 포지션, 3번, 4번, 5, 6, 7, 8, 9 그래서 등번호처럼 여기 앞에 번호를 달고 있는데 그 번호는 9개의 서로 다른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이 81명의 팀원들을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재배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출신 팀이 모두 달라져야 되고 포지션도 모두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팀을 재배치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잠깐 서양 과학으로 관점을 돌려볼게요. 오일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일러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18세기 과학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지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 오일러가 어떤 문제가 담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36장교 문제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생각했던 야구팀 문제에 81명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36명의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 장교는 6개의 서로 다른 부대, 6개의 서로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 부대, 여기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5번, 6번 부대가 있는 거고 각 부대에는 장교 1병, 2병 이런 식으로 6개의 서로 다른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6명의 장교들을 출신 부대와 계급을 서로 다르게 새롭게 배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일러는 1707년부터 1783년까지의 생애를 산 인물이죠. 36장교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9명으로 한번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즉 부대를 1, 2, 3으로 3개로 하고 계급이 대위, 중위, 소위의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자리에는 3번 팀의 중위가 오고 요 자리에는 1번 팀의 대위가 오고 요 자리에는 2번 팀의 소위가 오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9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조합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위, 중위, 소위 대신에 소위를 1로, 중위를 2로, 대위를 3으로 해서 숫자를 바꿔보면 지금 이런 방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항공사가 3개의 항로를 새로 개척하면서 기장과 부기장의 조합으로 스케줄을 짜는 그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36장교 문제를 9명의 장교 문제로 단순화하면 이거는 이런 해가 존재하는 거죠. 가능한 거죠, 풀이가.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왼쪽에 의미들은 팀이었죠, 부대.
부대가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배치가 되고 오른쪽은 계급이었죠. 계급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방진이 합쳐져 있는 거죠. 이때 1을 A로, 2를 B로, 3을 C로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여기 C, C, A,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를 이제 알파벳 ABC를 이용해서 쓴다면 알파벳은 라틴어에서 온 거죠. ABC를 1, 2, 3을 ABC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게 라틴 방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진을 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이제 용어를 붙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두 개의 방진이 서로 직교하는 방법으로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B1, B가 2니까 2, 1의 의미는 그 각 문제마다 맥락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2번 부대의 소위, 여기는 1번 부대의 중위, 여기는 3번 부대의 중위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배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36장교 문제는 모두 36명을 부대와 계급이 겹치지 않도록 배열을 해야 되니까 아까 문제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자꾸 가로줄에 겹치는 게 생겨서 좀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오일러는 이 문제가 담긴 36장교 문제가 담긴 논문을 제출하면서 6차, 즉 지금 이 36장교 문제가 6차 직교 라틴 방진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6차와 10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일러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직교 라틴 방진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역사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죠. 36장교 문제를 낸 오일러의 그 당시의 추측 중 6차 직교 라틴 방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측했던 건 1901년 수학자 가스톤 테리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조사해서 옳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즉 6차 라틴 방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치를 해보았다고 해도 아마 안 풀렸을 거예요. 풀렸다면 사실 어떤 부분에 겹치는 오류가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아까 상상해본 조선시대의 야구팀 81명의 팀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팀의 재배치. 다시 얘기하면 가로로는 9개의 팀이 있는 겁니다. 양반팀, 농민팀, 이런 식으로 왕팀, 그리고 팀마다 1번부터 9번까지의 포지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로, 세로의 모든 팀원들이 다르게, 그리고 가로, 세로의 포지션도 모두 다르게. 자,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의 그림이 재배치한 결과예요. 재배치가 가능했고 그 해가 바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여기 보면 입은 옷들이 다 다르죠? 출신 팀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써 있어요. 5, 4, 6, 2, 1, 3, 8, 7, 9. 즉 9개의 포지션들이 모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배치가 가능했으니까 이게 바로 9차 직교 라틴 방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우리가 본 최석정의 구수력에 들어있었던 그 방진과 똑같은 내용이죠. 다시 볼까요? 이게 5일은 뭘 의미하냐면 5번 팀의 1번 포지션, 그리고 여기 5위는 5번 팀의 2번 포지션, 5번 팀의 3번 포지션.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가 됐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도 9, 5는 9번 팀의 5번 포지션, 7, 4는 7번 팀의 4번 포지션.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재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최석정의 9차 직교 라틴 방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구수략이라는 책이에요.
자, 최석정의 9차 직교 라틴 방진은 우리 직교 라틴 방진은 두 개의 방진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라틴 방진 1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서로 다른 팀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틴 방진 2는 서로 다른 뭐를 배치하는 거죠? 서로 다른 포지션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지션과 팀을 같이 합쳐놓은 게 직교 라틴 방진인 거죠. 그래서 각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5번 팀의 5번 포지션, 8번 팀의 1번 포지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때 이 라틴 방진을 가지고 새로운 9차 마방진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지금 식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여기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건 P인 거고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건 Q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P가 파란색 글자, 빨간색 글자가 Q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파란색 글자 P에서 1을 빼고 그 다음 지금 가로 세로 9개의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9차 마방진인 거죠. 9를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라는 숫자는 마방진으로 바꿨을 때 5에서 1을 뺀 후에 9를 곱하고 뒤에 있는 숫자 9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4, 9, 36 더하기 9니까 45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51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5하고 1이 같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냈을 때 이거는 합이 365가 되는 새로운 마방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교 라틴 방진으로 마방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라틴 방진과 마방진의 차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언급은 했었는데 라틴 방진과 마방진의 차이는 자, 라틴 방진은 가로, 세로 겹치지 않게만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의 의미는 1번부터 9번의 팀이 서로 다르게 가로로 배치되면 되는 거죠. 세로로도요. 그러니까 대각선을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즉 라틴 방진이라는 건 서로 가로, 세로에 겹치지 않게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서로 겹치지 않게 숫자가 배열되고 그 합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방진과 마방진. 그러니까 라틴 방진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스도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스도크의 하나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도크의 유래를 찾아보면 스도크는 오일러가 만들어낸 수학 퍼즐이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나와요. 찾아보면 그게 바로 오일러의 직교 라틴 방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석정이 9차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든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직교 라틴 방진이 중요한 건 조합론 디자인의 효시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직교 라틴 방진의 원리는 아까도 사실 언급했었죠? 오늘날 이동통신 시스템이나 반도체 칩 설계 같은 분야의 실험을 디자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로널드 피셔는 4차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해 토질이 다른 밭에 가장 잘 자라는 씨앗과 최적의 비료를 가장 적은 실험 횟수로 알아내는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즉, 직교 라틴 방진 즉 최석정이 설계한 이런 직교 라틴 방진은 현대의 농업이나 반도체 분야의 첨단 과학에 활용되는 그런 중요한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구수략이라는 최석정이 만든 책에 나온 9 곱하기 9 직교 라틴 방진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는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최석정의 구수략에 소개된 이 라틴 방진이죠. 이것을 발견하면서 최석정이 폭탄을 던진 것처럼 됐습니다. 조합론 편람의 두 번째 판에 실려 있습니다. 마침내 최석정의 업적이 언급된 것이지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직교 라틴 방진은 오일러가 그 문제를 어떤 논문에 실으면서
6차 직교 라틴 방진과 10차 직교 라틴 방진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을 실은 논문에 의해서 오일러가 그 직교 라틴 방진에서 어떤 선구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발견되면서요. 어떻게? 최석정으로. 그래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선 수학 라틴 방진의 시작점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조합론의 두 번째 편남에 보면 라틴 방진을 다룬 문헌은 적어도 300년 전 최석정의 구수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석정은 마방진을 만들려고 9차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했고 10차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일러가 1782년에 6차 직교 라틴 방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다면 최석정의 9차 직교 라틴 방진은 1710년에 훨씬 앞서서 연구되었다는 사실이 편람에 실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일러도 최석정도 10차 직교 라틴 방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177년 동안 수학자들이 많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수학의 난제로서 남아 있었는데 오일러가 1782년에 발표한 후로 수많은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959년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 나왔죠. 오일러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차는 존재하지 않는 게 증명이 되었고 10차는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증명 결과 그 증명이 생물학, 약학, 농업, 산업의 실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어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10차 라틴 직교 방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로요. 이게 왜 10차 라틴 직교 방진인지는 여러분에게 수행 과제를 낼게요. 이 그림이 왜 10차 라틴 직교 방진인지, 여기에 어떤 수학적인 규칙이나 직교 라틴 방진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 라틴 방진이 중요한 의미는 직교 라틴 방진을 통해서 n차 마방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직교 라틴 방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도 나오긴 했는데요. 2, 3, 1, 1, 2, 3, 3, 1, 2. 그래서 1부터 3까지 가로, 세로 겹치지 않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1, 3, 2, 3, 2, 이거 기장, 부기장 문제랑 똑같은 거죠? 2, 1, 3 이렇게 또 가로, 세로로 겹치지 않게 1, 3, 2, 1, 3, 2, 3, 2, 1, 2, 1, 3, 3, 2, 1, 2, 1, 3 이렇게 겹치지 않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교 라틴 방진은 이 숫자를 같이 쓰는 거죠. 2. 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숫자가 하나로 바뀔 수 있죠. 이 등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의미가 앞에 있는 숫자에서 1 빼고 3을 곱해서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1이라면 어떻게 바뀌냐면 2에서 1 빼고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니까 3,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3에서 1 빼고 3을 곱하면 6이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 더하면 9. 여기서도 1에서 1 빼면 0이니까 그냥 뒤에 있는 숫자 2가 더해지겠죠. 여기도 1 빼고 3배하면 0이니까 3. 1 빼고 3배해서 2다니까 5.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바꿔볼게요. 얘는 8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보니까 이게 3차 마방진이 된 거죠. 자, 3차 마방진을 보면 여기에는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쓰여 있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아집니다. 뭐로 같아지죠? 지금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15로 같아지죠? 그래서 마방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직교 라틴 방진에서 마방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차 직교 라틴 방진을 통해서 4차 마방진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 요 두 개의
라틴 방진을 이용해서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숫자를 요 식에 의해서, 자, 이 식을 보면 요게 앞에 4가 오는 건 4차 마방진이기 때문이죠. 4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에서 1 빼고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10이 되었나 볼까요? 3에서 숫자 1을 빼니까 2죠. 거기다 4를 곱하면 8 더하기 2 해서 10이 되죠. 그래서 요 4차 마방진을 보니까 얘는 1부터 이게 4차면 4, 4, 가로, 세로 4개, 4개니까 16개의 숫자가 써 있겠죠. 그래서 1부터 16까지의 숫자들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가로, 세로 합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다 얼마죠? 여러분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34가 됩니다. 5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 직교 라틴 방진을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만드는 건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석정이 9 곱하기 9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들었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연구가 선행되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5차 직교 라틴 방진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때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요 식에 의해서 다시 마방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모든 직교 라틴 방진이 마방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5차의 경우, 이 문제의 경우는 가능하게 된 경우를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차 마방진을 보면 1부터 25까지 숫자가 배열되어 있고 가로, 세로 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5차를 마방진을 그냥 여러분이 뭐 숫자를 넣으면서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이 마방진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은 논리적이 되고 과정이 조금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라틴 직교 방진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보면 이제 로널드 피셔라는 이제 학자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라틴 방진의 모양으로 유리를 꾸며 놓았네요. 자, 영국의 농학자이자 통계학자인 피셔는 직교 라틴 방진을 이용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조사했다고 해요. 즉, 4종류의 작물이 있고 그게 바로 감자, 밀, 배추, 무. 그리고 서로 다른 토양이 있을 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런 서로 다른 토질이 있을 때 어떤 토양에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땅에다가 아무 작물들을 심다 보면 너무 가지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라틴 방지 이용해서 실험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라틴 방진을 겹치지 않게 4종류의 작물을 겹치지 않게 배열을 하고 거기에 토양들을 배열하면 이렇게 직교 라틴 방진이 완성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직교 라틴 방진은 오일러보다 최석정이 70년 정도 앞섰으니까 최석정 방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최석정 방진은 현대 첨단 기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또 나와 있어요. 그게 오류정정 부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오류정정 부호가 뭐냐면 선생님도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통신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정정 부호를 설계를 하고 그 오류정정 부호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지난 60년간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 왔는데 그걸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직교 라틴 방진이 이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즉, 반도체 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들어오는 신호를 빼놓지 않고 수신을 하고 또 칩을 거쳐 나가는 신호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직교 라틴 방진의 원리를 응용하면 신호들을 같은 곳으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보낼 필요 없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섞어서 목적지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많이 그 문헌을 또 조사를 했겠죠. 이게 과연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최석정은 어떤 연구를 했을까?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조합론 책에 이름 올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2013년도에 올라서 지금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의 업적보다 70년이나 앞선 우리 조선 수학자의 업적은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로울 수밖에 없겠죠.